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탑 이진옥입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하루가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설레이면서 오늘의 하루라는 시간이 내 삶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60살이 됐고요. 참 생각해 보면은 꿈만 같아요. 제가 40살에 유니티를 만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생은 너무나 꿈만 같은 삶으로 변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던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의 편안함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주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저한테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61년생인데 그때 태어났을 때는 지금처럼 세상이 이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또 낀 세대래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낀 세대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변화된 세상을 보면 예전에는요 농경사회였대요.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서 산업사회로다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쓰는 지출 비용을 보면 자동차에서 정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사의 지금의 이런 많은 사람의 생활을 바꾸게 만든 사람들은 새로운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산업사회를 떠나서 디지털,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또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새로운 부자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 60이라는 이 나이를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40년은 남았겠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성인 20살부터 60까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 60부터 100살까지만 살아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꿈만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가 갖게 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같이 발전한 것이 유통이 진화를 했다는 거. 제가 속해 있는 파트는 유통 쪽이거든요. 우리 기억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장날 같은 것이 주로 있다가 그러다가 조그만한 구멍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규모 있는 슈퍼라든가 나중에는 백화점도 생겼고 할인점도 생겼고, 하지만 요즘은 대세는 어떤 유통이에요? 홈쇼핑이라는. 근데 홈쇼핑도 지금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보면은 이런 인터넷에서 파는 것도 있고 TV 홈쇼핑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쿠팡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쪽에 엄청난 물류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마트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점포 형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통이 진화되면서 누군가 그러죠. 당신이 미래 안정적인 개인이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검증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한다면 맥도날드라든가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도 있고 스타벅스, 그렇듯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그럼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뭐냐? 성공 확률
시장률이 다른 것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이 돼서 높다라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아무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장소에 이런 임대도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본사로부터 많은 비용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세상은 지금까지도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또 진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는 도대체 뭔가? 커피나 햄버거의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바이오스 라이프는 도대체 뭐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 제인 필저라고 그래서 미국의 2대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했었고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이 베스트셀러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이 변하면서 보면 1908년에 자동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자동차 지금 우리가 다 마이카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고 그러다가 1981년에는 IBM에서 이렇게 그 컴퓨터 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또한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10년 만에 추월을 한 이런 스토리가 이 책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폴 제인 필저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현재까지는 누구나 알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은 건강 관리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통해서 기업과 투자가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가게 되고 이 시장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봐요. 2001년에 저희는 굿뉴스를 듣게 됐어요. 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가 그때까지는 무점포하면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마케팅 회사들을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은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 가지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그러면서 인지도가 코카콜라, 시보레 그다음에 렉솔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그 회사는 우리가 약국에 가서 보면 이렇게 R자의 슬러시 마크, 약국 마크처럼 알고 있던 마크가 그 회사의 로고라는 거. 원래는 이 회사는 이런 북미에서 가장 약을 잘 만들어서 약의 문화를 1950년대 2만 5천 개의 약국 체험을 통해서 약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회사라는 거. 그런데 지금 약의 문화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1960년대 유럽과 북미 이런 데서 약물 부작용, 사실 제가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때 우리는 약이 뭔지도 몰랐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면서 임산부들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 방지제를 통해서 12,000명의 기형아를 출산했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세상의 문화가 발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렇듯이 약을 가장 먼저 잘 만든 회사에서 원인을 제거하면서 1970년대 동종의약품 이런 화학의 성분이 아닌 천연이란 원료를 통해서 이런 의약품의 기능을 끌어올렸다라고 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재미난 것은 이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링컨 대통령에 이어서 기업에게 기념 조화까지 발행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렉솔 전용 기차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스토리가 이런 한 권의 책으로다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00년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만난 이 제품이 어떻게 몸에서 이런 반응을 할까? 그 이유를 이 책을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몸에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는 햄버거나 커피가 아니라 이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이런 아이템을 공급을 받으면서 건강 관리에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은요 대표적인 회사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햄버거 회사들. 자 우리가 맥도날드 본사가 부자일까요? 아니면은 체인점이 부자일까요? 본사가 부자일 것 같아요. 본사는 어떻게 해서 수입을 만들어요? 2만여 개의 맥도날드 체인점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1.9%의 매출량의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유니티 제품은요, 이런 건강 관련 제품, 그리고 점포란 형태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 공간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취급하는 아이템은요, 주력 상품이 독점권이 있는 것이 이런 건강 관련 제품이고, 나머지 소비자가 써왔던 이런 생필품들은 서비스 품목으로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이제는 맥도날드 본사가 가져갔던 체인점을 오픈시켜주는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런 체인점을 오픈했을 때 그 체인점들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인세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이 회사의 아이템을 저는 먼저 접한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소비자거든요. 내가 구멍가게를 하다가 마트를 하는데 마트가 좋아서 온 사람이 계속 그 마트를 오면 그러면 내 비즈니스가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듯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제품이 그에게 꼭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이 이 사람이 스스로 습관을 바꾸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2001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0년까지는 사람들이 소개를 잘 안 시켜주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생각에 2001년 하면 우리나라에 특히 A사라든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물어봐요. 뭐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제품 나쁘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가격 비싸다는 얘기도 크게 안 해요. 그럼 뭐가 불편해요? 그러면 뭔가 그 사업을 통해서 내 친구가 사재기했고 돈이 안 됐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상하다. 가입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무리를 하고 사재기를 할까? 부정적인 측면은 그쪽 측면이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유니티라는 유통 문화를 소비자가 만났을 때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요, 그 사람 삶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케어를 한다는 거. 저희가 유니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난 제품이 이 C라는 제품이에요. 이 바이오슬래프 C 제품은 사실 모든 유통업자들이 자기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포장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갈수록 똑똑해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검색하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단의 가치에 대해서 엘빈 토플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는 무조건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특히 의사가 얘기해도 믿는 게 아니라, 특히 건강에 관련된 제품 같으면은 PDR을 참고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PDR이 뭐냐? 미국의 의사들이 처방할 때 쓰는 약전. 이 PDR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현실로 보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 병원에만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 해 미국이 가장 많은 새로운 신약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럼 미국 정부와 미국의 80여 의학
과학기관과 같이 그 모든 신약들을 점검을 해서 98%의 화학의약품이 등재가 되고 2%는 원료가 자연인 이런 동종의약품이 등재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치 제품이 여기에 18가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엄마도요. 사실 아무리 제가 이 제품이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혈압에 당뇨에 지방간 천식기가 있으셨고 엄마 이 제품이 혈압에 도움이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 약도 안 되는데 무슨 이런 식품이 되겠냐라고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니까 이 책을 직접 가져가서 저희 엄마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이 제품을 드시면서 그러면서 2001년에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요번에 코로나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필요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을 당연히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심혈관에 문제가 있게 됐을 때는 내가 병원을 잘 다니지만은 바이러스와 만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스탠포드 의대 스테로더 심장센터 클리브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에서 이 제품을 임상을 했을 때 이런 특히 콜레스테롤과 식후혈당에 도움을 준다라고 임상이 돼서 사이언스지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유통 구조 중에 계속 진화를 하면서 방판이나 네트워크에서 건강식품을 참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영양 과다 시대예요.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렇듯이 지금은 TV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적게 먹는 걸 유도를 하거든요. 많이 먹는 것보다 건강식품으로 채워주는 것이 꼭 유익하지만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제품을 먹었을 때는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임상이 되면서 특히 한국에는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삼성, 롯데 이런 근데 그런 운동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기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닛 제품을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경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먹고 있다라는 광고를 해줄 때 유니티 제품만 후원받을 뿐이거든요. 광고비는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특히나 그 운동선수들이 참 좋아하는 제품이 이 약전에 올라가 있는 에너지라는 제품이에요. 이 에너지는요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그 효과를 본인들이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지금 유니티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건강식품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체험해 보는데 소비자로서 체험을 하든 사업가를 하든 가입비가 없고 마음에 안 들면 절반 정도 소비했을 때 언제든지 회사가 한 달 이내 100% 환불제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품으로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나갈 때 일단은 유니티의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서비스 품목은 노마진이다 보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더 커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특히 유니티 치약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주방 세제를 쓰면서요 손도 보드랍고 그러면서 환경 오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어떤 환경에 도움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제품을 애호하는 거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래라는 시장을 볼 적에요 내가 유니트를 어떤 측면이 됐던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하나를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타민 하나를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이면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사업가한테 혜택을 줄 때 보면은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보면은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매출액 대비 마진이 발생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수라는 점수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회원가 대비 몇 프로까지 해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네트워크 중에서 점수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요, 결국은 지급률이 낮다라고 봐도 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달 동안에 필요한 걸 치약을 소비하든 화장품을 소비하든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지출한 것에 점수가 나의 코드에 적립이 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치약 하나 쓰던 아니면 오메가 하나 먹던 상관은 없지만 한 15만 원 정도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10만 점이 내 코드에 적립이 되면서 나는 10%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니티는 내가 소비자로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소비만 조금 했을 뿐인데 10%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가잖아요. 누군가한테 광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10%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옆집 아줌마가 그리고 동생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5만 점이 되든 15만 점이 되든 10만 점이 됐던 소비를 했을 때 나의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이 되면서 내 통장에 10% 같으면은 3만 원이 들어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먼저 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고. 사실은 노력한 만큼 분배 법칙이 돼 있죠. 스폰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0만 점 쓰게 되면 스폰서는 10,000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시작하더라도 그분이 더 열심히 했을 때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템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왜 좋은지를 우리는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평가하는 기준을 알려준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제품만 쓸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품만 쓰도록 도와드리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안 쓰던, 그 다음 달에 20만 점을 쓰던, 그 다음 달에 15만 점 쓰던 이들이 쓰는 매출액에 대해서 이들은 누적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는 회원 가입 안 하면 사실은 본인들의 손해예요. 누적이 몇 프로까지 되냐? 최대 20%까지. 우리가 20%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제가 이런 데서 매장을 차리잖아요. 열심히 한 달 내 매출액이 있을 때 많아봤자 20% 이상 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랬던 소비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20%의 자격이 된다는 것은 세상은 갈수록 자기 주도적인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진 않을 때 20% 자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품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면 자기 소비만 해도 한 달에 20%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우리랑 닮아 있다는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 20%를 가져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수치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접할 때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미래에는 프로슈머 마케팅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가 이제는 유통의 주체가 되면서 지출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엿볼 수 있는 것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마트 가서 제품 하나를 사도 계속 캐시백이 돼서 캐시백이 다시 돌아오는 모든 그 세상 문화가 캐시백 제도들이 이제 세팅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주는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유니티라는 유통 문화가 보면
A사 같은 경우 아니 점포도 없고 광고도 안 했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지? 정말 광고로 해도 다 알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한 40년, 50년은 대다수가 더 살아야 되는데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 평생 들어온다면은 그 인세적인 그 시장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는 그런 특성. 그런데 그 특성도 숫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A사가 6% 풀었고요. H사가 8% 풀었고요. 근데 유니티는 42%를 푸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보상을 만났을 때 제 스폰서는 머리가 좋아요. IQ가 145, 저는 87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제 스폰서는요. 사실은 대신고등학교에서 최고 두뇌 1, 2등 했던 그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다 보니까 특히 이 보상을 보면서 본인은 소름이 쫙 끼쳤다는 표현을 저한테 했었어요. 미래를 본 거죠. 어떤 미래? 이 멤버십이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인세 소득을 42%를 푼다고 하는데, 자, 나를 통해서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시스템은 2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는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한 20명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유니티를 올바로 아르는 거. 이게 이제 전달받은 분을 통해서 시스템을 제공받을 때 올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도움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올바르게 주변에 알리다 보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들이 평생 스스로 소비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도움을 줄 때, 근데 이런 분이 또 나와요. 본인이 나한테 정확하게 유니티를 듣고 나니까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 요번에요, 신상품으로 이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남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몸이 좋아지고요 해도 남한테 그거 혹시 내 톡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자체가 싫으니까 나만 쓸래요? 라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요 지금 8월 6일 날 신제품으로 공식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6월 말에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품절이 되면서, 근데 그때 사실은 많은 양이 풀린 거거든요. 그걸 제품을 드셔보신 소비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저희도 놀랬어요. 요즘 TV 홈쇼핑에 이런 콜라겐 제품 많이 팔잖아요. 소비자들이 이걸 드시고 있던지 아니면은 먹으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얘들이 단순하게 피부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장기를 갖다 보호해주는 그런 히아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역할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근데 이 제품을 우리가 이제 산 사람들이 이 제품을 드셔보셨는데 효과들이 너무 빠르게 좋게 나오니까 막 사진들을 찍어 놓고 이게 사업하고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우리 특히 김갑순 사장님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가서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아루론산이 참 중요한데 히아루론산 함량이 가장 높고 거기다가 배합 제조 기술로다가 이 기능이 더 커질 수 있는 이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미국에 특허받은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얘기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함량 대비 가격을 얘기를 해주면 너무 저렴하다라고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나온 이런 그 콜라겐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니까요. 이걸 먹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 드셔보신 분은 알아요. 너무 맛있다는 거. 그러니까 맛도 있지, 한 며칠만 먹어도 본인이 표시가 나지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니티는 지금 굉장히 진화를 해서 20년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은 가장 높게 나와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1% 정도만 회원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지금이 시기적인 타이밍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필요로 하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데 인지도는 어느 정도, 건강식품은 가장 좋아 이 정도 형성이 된 시점에서 유니티가 제안하는 42%가 내 삶에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주변에도요, 보면은 유니티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주변 사람 중에서 나도 광고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은 요즘은 더더욱이나 쉽게 나와요. 네트워크는 심리전이라는 걸 제가 배우거든요. 이 사람 사업할 생각 없었는데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필품 네트워크 회사가요, 괜히 그냥 나는 사업할 의향이 있던 건 아닌데 어차피 쓰는 세제니까 바꿔 써 했다가 이 사람이 관심 있어야 하면은 마음이 바뀌면서 그 밑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제 책임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은 팀워크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가 한 달 동안에 평균 쓰는 액수가 있다면은 사업가들은요, 가능하면 여기 있는 제품들 다 쓸까요, 안 쓸까요? 가능하면 다 쓰게 돼요. 치약 떨어지면은 여기서 쓸까요? 마트 가서 살까요? 여기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이 가장 좋았다면 더더욱이나. 아무리 못해도 현재 있는 카탈로그 쫙 펼쳐놓으면은요, 내가 쓰고 광고하고 이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점 이상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만 점이고 여기가 300만 점이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500만 점이고 여기가 300만 점이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광고한 거에 대해서 10에서 20% 들어오고, 그리고 멤버십에 의한 회사는 42%,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대로 요런 그림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5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200만 원 벌면 원도 한도 없겠다. 1000만 원 벌면 그 돈 다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네트워크로 200 버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른 회사의 보상을 보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로 해요. 이유는 뭐냐면 유니티는요, 42%를 풀다 보니까 500만큼 들어왔고 300만큼 들어왔고 100만큼 들어왔고, 여기가 얼만큼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수입으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세상을, 기업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유니티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밑에 저 같은 이진옥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꿈도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 이 이진옥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아마 사업을 했을 때 이 그림이요, 보면은 모든 네트워크들은 한내그는 또 커지는, 그래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내그가 최대한 커졌을 때 대다수의 모든 네트워크들은요, 이것이 자격으로 인정을 되는데, 유니티는 이 수입이 같이 늘어나서 한내그만 커져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마케팅상 지금 그렇게 수입되는 분들이 참 많이 유니티에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어차피 기회가 좋은 시대를 살 적에는요, 꿈을 조금 크게 가져보는 것도 복이 아닐까. 전달한 분이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본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복제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 제 나이가 60인데 그런데 내년 되면 61살이거든요. 이제 환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분이 월천 수입이 나를 통해서 1년 후 혹시라도 한 25명에 30명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인 건데 월천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돼가지고 요 정도의 시장이 만약에 내게 되고 한다면은 내년은요, 유니티는 또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기억하는 게 2001년에 시작했을 때 월천 수입이 되는 사람이 2010년까지요 15명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 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회사 전체에 이렇게 월천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10년 동안의 그 결과라면은 2010년부터 지금 또 10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1000명 가까운 월천 수입되는 사람이 있는 걸 봐요. 자,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제 10년이 아니라 1년 후가 됐을 때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글쎄요 했는데 또 누군가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누군가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유니치 얘기를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시장이 커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나로부터 만들어진 시장이 앞으로 인터넷이 더더욱 발전하면서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가 평생 재구매가 돼야 이것은 가장 매력적인, 지금 한 달이면 유닛 제품이 거의 대다수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제품들은요, 보면은 여기에밖에 우리 그 유니티라는 문화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이 없다면 여기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갈수록 생필품은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소비자들은 더더욱이나 여기서 쓰면서 캐시백 20% 자격을 활용하면서 이동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시장은 가장 가치가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요,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지능과 육체를 지녔다고 하죠. 멤버십이 계속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 멤버십이라는 건 요즘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도요, 멤버십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보면 파워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유니티가 멤버십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는 갈수록 많은 사람 인지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 가격이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로 또 확산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햄버거 하나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런 과거에 나는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마요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외화까지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 회사가 글로벌 행사 때 이제 회사는 부채가 없는 그런 평가를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그러면서 이 회사의 이런 아이템은 어떤 회사도 카피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100년이 넘은 시간 속에서 그 과학을 따라잡기에는 지금도 이 회사는 가장 많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손녀딸이 탄생을 했어요. 제가 2001년 유니티를 시작을 할 때 손녀딸까지는 생각을 못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냥 딸만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제 스스로가 나는 어차피 내 삶 자체를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도 다녀봤지만 대인 기피증 때문에 직장을 못 다녔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니까 못했었고, 그래서 그냥 가난을 받아들였어요. 남보다 적게 쓰고 만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1년 유니티를 만났을 때 정말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상상을 하면서 보내온 시간들, 어찌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죠.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카네기가 쓴 내용인데 오늘이 내일이다라는 글이었어요. 요즘 들어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저 매일 그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내일이다. 내가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이겨난다면은 분명히 내일의 내 삶의 승리는 온다라는 그 생각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면서 살아오다가 2010년이 되니까 매출이 조금 성장하면서 유니트의 이 엄청난 숫자가 제 수입, 제 삶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물질로부터 2010년에 이제 평화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숫자로는요 0.001%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이제 수입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지금 저는 하루라는 시간을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정말 굉장히 빠르게 파워 있게 성장할 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휴게실에 들렸다가 화장실에 써 있는 글귀가 너무 좋아요. 제가 찍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가 바뀔 걸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는 그런 글귀였었어요. 그 글귀를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2001년에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결심을 했고 도전을 했고, 지금의 제가 있듯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하고 같이 미래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이런 멤버십의 파워를 만든 친구가 되고, 평생 여행도 회사가 보내주는 최고급 여행도 같이 다니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혹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이제는 나눔과 봉사 쪽의 꿈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요, 우리 팀의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는 그 후원 단체 이름은 미리 전했어요. 탑 체리티라고. 그런 후원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 내가 직접 후원하고 시간을 가지고 직접 봉사하는 그런 팀을 꿈꿔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한 이런 사랑을 베풀어가는 꿈을 꾼다는 자체가 유니티이기에 가능하고, 유니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아마 이 그림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